이명수 기자하고는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일을 같이 했던 게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그 현직 구청장이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개입한 가짜뉴스 생산지인 신현희 구청장 카톡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명수 기자가 시민기자로 제보를 해주셔서 거기에 저를 잠입을 같이 시켜줬어요. 그때 150명 카톡방만 노출됐었는데 520명 카톡방에 신현희 구청장이 해왔던 명백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생산지의 현장을 경찰청장 상대로 공개해서 수사에 이르게 했고 나중에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서 구속시켰던 사안을 함께 했습니다. 박영선 평론가 앞으로 이명수 기자가 지금 사람 물면 안 놓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시죠. 끝까지 갑니다. 저도. 예. 신년 기자회견은 당연히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밤 KBS 하는 것은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냥 대담이에요, 대담. 네. 보통 신년 기자회견은 이제 기자가 앵커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긴 하겠지만 이건 약속된 기획 세팅 스튜디오에서 약속된 내용들로 촬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큐로 보시면 돼요. 미니 다큐멘터리고 그래서 신년 간담회, 신년 대담 저는 진짜 약간의 홍보, 미화, 다큐로 들어있을 거라 보고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국민들의 궁금증, 국정 운영의 계획에 대해 정말 이렇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국민들께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작팀이 KBS 뉴스 제작팀이 아닙니다. 시사 제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 양심 있는 기자와 PD들은 피한 거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외주 제작사가 대통령실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KBS 본인이 원래 있던 사장 날렸죠.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갈아치우고 정말 직원들의 반대와 국민적 반대 방송에는 방도 모르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앉혀놓고 본인의 의도대로 연출 기획 통출을 해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KBS를 지목해서 KBS에서 지금 오늘 밤에 10시에 대담이 나갈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상인들을 미리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대책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를 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분간 서서 대통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 내려간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화재 현장에 왜 내려갔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걸 물어보고 있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민후사. 선민후사 해야 된다. 언제나 국민들부터 생각하겠다. 그런데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만날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료 시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은 없고 대통령만 만나는 모습. 이게 지금 보여지는 집권 여당의 실체인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라는 대통령 그리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자, 농민 그리고 간호사들, 유족들 이들을 우리 여당이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거부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부하는 대통령 어떻게 저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이미 윤석열을 못 따라갑니다. 네. 5년 내에 7번밖에 못했는데 임기 2년도 안 돼서 벌써 9건을 거부한 건데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을 가진 나라가 됐다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이렇게 진짜 침창으로 꼬라박은 9개의 법률을 거부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1년 8개월 임기에서 9개를 거부한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폭거입니다. 박정희가 5개를 거부했어요. 5개 넘게. 독재 독재자도. 정권에 독재자도 5개인데 5개밖에 거부를 안 했는데 그렇죠, 장악한 박정희도 5개밖에 거부를 안 했는데 윤석열은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입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야. 국민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국민들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법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몰아내야죠. 농민 노동자
이 땅에 힘없는 약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자녀-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공직자 부인이 법적 뇌물을 공무원은 받았고, 아니지만, 예. 뇌물을 받았고 이게 문제없다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수사받고 있거나 조사받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 수사나 조사, 감사를 중단해야 돼요. 그럼 공동의 지금 재산이거든요. 뇌물을 수수해도 경제 공동체지. 경제 공동체여서 그렇죠. 결국 대통령의 재산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 공동체로서 공범으로 우리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공범인데 공범을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이름도 못 올리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언어 도단 네. 아. 이렇게까지 하는 정말 네. 이렇게 부도덕 집단, 폐륜 집단, 부패 집단의 지금 최첨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끝장판인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정부에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 추운 겨울 땅바닥에서 오체투지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가 지금 9개의 법률입니다. 역다 최대 거부입니다. 양곡법 농민들을 거부했습니다. 간호사법 간호사들을 거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방송 3법 이 땅의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2개 법안 또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면 왜 대통령으로 앉아있는지 그 자리를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승만 시절에 거부 40여 건 했습니다. 이승만보다 더 능가하는 거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7건밖에 거부 안 했습니다. 박정희보다 더 악랄한 윤석열 독재 시대입니다. 여러분 함께 분노하고 함께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문서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그러면 괴 판결이라고 하실 겁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게이트입니다.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선거에 악용했습니다. 고발사주는 헌정유린 국기문란입니다.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사주는 내부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내통과 조작이 또 얼마나 있을지 사실상 이번 사건 드러난 것만으로도 검찰의 정치 개입, 하나의와 같은 검찰의 정치 공작, 정치 쿠데타의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실체적 진실은 늘 조작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진실 호도, 조작 타령, 이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 조작, 논문 조작, 장고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에 이어 디올백 피해 조작에 이르렀습니다. 고발사주 조작 분명히 검찰과 국민의힘이 내통한 사실입니다. 고발사주의 몸통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여사로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조작으로 흥해서 집권한 대통령, 조작으로 망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고발사주의 몸통이 누구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늘 진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표에 대한 2006년 5월 20일 토요일 사건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시간 후 바로 지충호라는 범인의 실명과 모든 범죄 사건들이 24시간 안에 전부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다음날 바로 아침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모든 신문에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의 실명과 사진과 그의 인적 상황, 모든 상황이 실시간 다 공개됐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신원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비공개한 이유조차 또 비공개입니다. 수사당국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는 언론의 역할, 정롱지필의 역할, 경찰과 총리실,
소방, 목격자들, 가해자들, 배우에 관해 언론인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질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래왔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월 1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159명의 희생자의 영정을 들고 침묵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외면 말고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동훈까지 교체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독재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다 갈아치우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지목한 가장 아끼는 후배를 보내놨는데 잠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태가 운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명백한 당무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관계법 위반이고 박근혜가 이미 이거로 2년 네. 유죄를 받았던 사안임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들이받으려고 한 건데도 또 한동훈을 잘라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정당의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윤석열 총재로 당 총재로 본인이 대통령도 하고 공천도 하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슈를 이슈로 덮었을 때 본질이 예. 희석화되고 물타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타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명품백 주가 조작 예.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 예.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들 예. 이것들을 미래 권력 현재 권력과의 싸움 권력관계의 갈등 싸움으로 예, 예. 이슈들을 덮어가면서 예. 한동훈 의원, 뭐 윤석열 의원 이런 형태로 싸움의 장을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네. 싸움의 장을 옮겨와서 본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럴 때는 더 똑바로 예. 본질이 뭐였는지, 사건의 원인이 뭐였는지, 왜 이런 싸움이 발생했는지. 예. 그래서 기존 언론들이 지금 또 싸움만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예. 이 싸움은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고 이 진흙탕에서의 문제는 부패를 감추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사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라. 국정 기조를 바꿔라는 말 자체 이것도 듣기 싫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듣기 싫은 말, 보기 싫은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경호하는 경호처의 직원들에게까지 인식이 된 거 아닌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분명히 입을 막고 들려가는 거를 봤습니다. 봤으면 그만하면 됐다. 나는 괜찮다. 라고 제스처를 취하든지 경호처에 사인을 줬어야 됐는데 보고도 뻔히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겁니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 경호처장이 직접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문화와 지금 획일화되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성균 마약으로는 1000건이 넘는 보도를 그렇죠. 했는데 1000건 보도를 하는 동안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명품백은 57건밖에 방송을 그것도 다른 이슈와 엮어서 특검법에 얹어진 이슈로 그리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는 브리핑용으로만 이정섭 처남 마약으로 검색한 거는 7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정석 검사 처남으로는 26건밖에 없어요. 공익성, 공공성,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마약 관련 이슈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예 감춰주고 보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상파들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종편은 더 하물며 방송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가치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언론 기본의 권력 감시 기능 다 망가지고 무너진 거죠. 18년 전 발생한 박근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범인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시간 후 지충호라는
범인의 실명과 개인사, 직업, 과거 전과 전부 공개됐습니다. 조중동 모든 지면에 실린 지충호의 실명입니다. KBS, MBC, SBS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만 피의자 인권보호 잣대가 발휘된 것인가요? 언론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대표입니다. 정당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사안에 있어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기괴한 수사, 기괴한 언론 보도의 형태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습, 습격은 유연하게, 우발적으로 갑자기 한 거를 습격, 기습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용어로 보도가 나온 54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피습이 4,082건, 습격 1,711건, 합쳐서 5,793건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테러,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라는 용어로는 테러는 1,390건, 그리고 정치 테러는 231건으로 1,621건. 더 기가 막힌 거는 실제 범죄, 형사법상 경찰에서 영장을 쳤던 거는 살인 미수입니다. 맞습니다. 살인 미수, 살해 시도 379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15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확한 범죄 프레임을 이 공권력과 정부와 경찰 당국, 테러센터에서 축소 은폐하려는 것에 언론이 편승해서 맞습니다. 함께 중요한 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같이 동조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기능은 잠자는 개마냥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잠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경비견, 호위무사, 보디가드로 감춰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 사건에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에 눈 감고 있고 최소한의 공정도, 기회적 중립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이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함에도 대통령만 지키는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성균 배우 언론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들,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개인의 인격보호인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생명권을 지켰는지, 얼굴, 성명, 신상보도, 신상정보 공개하는 걸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도 내용과 관련이 있었는지, 공표 목적이 공익적이었는지, 필요성이 있었는지, 객관성이 있었는지, 정확성이 있었는지, 절차와 형식, 방법이 정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는지, 표현 방법이 정당했는지, 피해자가 입게 될 정도를 고려했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보도했는지,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유죄 인상을 줄 용어나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익명을 사용하면서 피의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경찰, 검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행동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주기가 됐을 때 마치 자신들의 마약 수사가 정당했다는 듯이 그 자신들의 범죄를 뒤덮기 위해서 이성균 배우를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와 윤리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며 언론의 공정하고 사회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힘찬 투지로 바꿔내는 날입니다. 인격살인, 명예훼손, 언론은 사죄하라!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54개 언론사 대상 비카인즈를 통해 이성균 배우 마약 관련 기사는 100일간 4,300건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는 1,418건이 69일간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평균 150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KBS, MBC, SBS, YTN 1,089건의 보도가 있었고 KBS의 경우 13건 이상의 단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종편 또한 전체 763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단독 보도는 16건이고 이 단독 보도는 특히 속보 경쟁 과열로 실명이 공개됐고 사생활이 침해됐고 인격권이 침해됐고 그리고 공공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망신주기 몰아가기
확신범으로 인상 지어지는 여론몰이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도들을 스스로 조용히 사과 없이 설명 없이 삭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C는 단독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화 탐사대를 통해 채팅과 통화 내용 단독 입수로 11월 23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했으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버섯이 남아있고 인용한 보도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SBS 또한 단독 보도들이 있었는데 단독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는지 사과와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보도들 사실상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사망 직전에 쏟아냈던 보도들에 대해 왜 여전히 삭제하고 있지 않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진상규명 처벌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KBS가 단독 보도로 13건으로 중국방송 포함해서 밤 9시에 첫 보도를 하면 그날 밤 11시에 보도를 또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방송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육성과 통화 내역이 몇 번을 반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11월 24일 뉴스 육성 녹취 보도에 대해 가족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고 거부의 명분 또한 없었습니다. KBS가 공공의 공공성이 이게 맞는 보도인지 민생인기, 국가적 안보이기, 체불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보다 경찰발 이성균 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장을 쫓아낸 이유,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질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흉기가 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 언론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피의사실 유포의 공권력 행위자와 이를 단독으로 받아쓴 언론 보도의 행태는 한 배를 탄 공범의 범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균 배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우리 국회가 빠른 시기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모든 통제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왔을 경우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판 언론들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안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6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2006년 조선일보 일면부터 총 6개 지면에 얼굴 그리고 피습당하는 현장, 칼, 상처 부위, 수술 진행 경과, 의사들의 신뢰성 있는 브리핑,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지지 응원, 시간 순으로 전부 다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사건 다음 날 조선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컷 실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정면 얼굴은 옆에 한 컷이고요. 누워있는 모습으로만. 그리고 그래픽 이미지도 얼굴은 자르고 목만 작은 컷으로 실렸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프레임화, 시각화를 통해 이 언론이 지금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별거 아닌 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체주의를 막지 못할 수 있다. 공포를 느낄 때다.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된다.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가 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라는 거를 유용한 발언이네요. 이미 했어요. 했고 그리고 용기와 헌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에 이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이거를 야기하진 않았지만 정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야당에 대해 용기를 내자. 그리고 결심했으면 헌신해라.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들자. 이 발언이 있었다는 거 우리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까지.
모든 지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화해로 이 화재에 당한 상인들의 목소리와 분노는 다 감춰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KBS, MBC, SBS 뉴스 또한 총선에 국민의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 화합해라. 그리고 우리 화합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보도가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분명히 서천시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네. 상인들의 분노 항의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MBC하고 SBS에서는 20초씩, 근데 KBS는 단 1초도 상인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적 이익에 공공적 관심에 하나도 관심 없는 이슈들을 이슈화하고 쟁점화하고 그리고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사는 한동훈과 윤석열 중심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 이후에 54개 언론사에서 693개의 보도가 있었으나 그 보도의 대부분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비대위원들 간의 갈등 이후의 보도만이 많았습니다. TV조선에서 18건의 명품백 보도, 채널A에서 32건, JTBC에서 36건의 보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취재 윤리에 대한 보도만 있었습니다. 원인에 대한 문제 지적 없이 이후로의 갈등과 정치 공세들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명품 수수하고 도로 조작, 주가 조작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말로만이 아니라 연상군과 장녹수의 말로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 이 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이미 충분히 확인하고 봤습니다. 대선 지지율 떨어지니 사과쇼 있었습니다. 대통령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해외 가고 명품 수수하고 도로 조작, 주가 조작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처음 속일 때는 속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2번 속으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바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시간 넘도록 밥을 먹으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56%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성역입니까? 이토록 김건희 여사를 열심히 지키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불법 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불법적인 현장의 장면을 고발한 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법들은 오히려 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철회, 불법적인 뇌물수수 장면을 취재해서 그거를 보도한 게 그게 어떻게 불법입니까?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 안기부 엑스파일 때도 도둑 잡아라라고 했는데 도둑놈은 아무 문제가 없고 도둑 잡아라 소리친 사람만 감옥에 보내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 땅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다 훼손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신년 기자 간담회, 기자 브리핑, 기자 대담 150번 이상 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나 기자회견을 20번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첫 작년 신년 기자 특별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만 했고요. 네, 단독 와, 거기 왜 대통령 신년 대담인데 김건희 여사 사진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 강아지 안고 있는 사진이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사진에 제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의 국정 운영 계획과 방향을 말해야 될 인터뷰에 김건희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 깔아주는 그런 인터뷰를 조선일보랑 했던 거예요. 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가 있냐라고 당시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줄리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했었어요. 본인이 적극 부정을 했는데 뉴스버스인가 이거를 왜 자꾸 가리려고 하는지, 이걸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그리고 소송 고발을 남발해서 그리고 이 언론들을
계속 고발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게 과잉으로 오버하다 보니 나는 진실을 말했음에도 내 입을 왜 거짓으로 만드냐. 그래서 더 많은 증언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니 평론가 아니 괜히 대통령 부인 착한 거 들춰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긴할 수는 있으나 그거의 과정에 있어서 보여지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쳤던 거는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쳤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구조로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앙지검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아도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는 이 내용이 법조인이라면 무리하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무리한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준비도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누님의 입김이 좀 세지 않았나.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총선 반드시 민주당 승리해서 올 한 해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있는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